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24일 SK 하이닉스 팹 1기 공사 시작으로 인하여 향후 인근 지역의 교통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과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설, 도로, 철도, SK역,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로 인한 인구 유입 시 상권이 형성될 지역과 원삼 도시지역 확대로 인해 토지 금액이 급등할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에 투자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 없이 땅값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되지 않아도 정부의 정책이나 도로 확장 또는 주변에 역이 새로 생겨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땅값이 상승하게 돼 수익이 생기는 방법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농지, 임야에서 주거지 또는 상업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여가 보는 토지 투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로 용인 SK 하이닉스 개발에 의해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은 어디이며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철도 개발로 인해 토지 금액이 급등할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의 용도 변경이 되는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용인시 계획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4월 4일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용인 2035 도시기본계획의 이 도심, 수지, 기흥 지역을 경제도심으로, 그리고 용인시청 지역을 행정도시로 계획했으며 5개의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인 2040에서는 3도심, 1부도심 3개의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용인시 인구는 152만 4천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왜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을 용인시에서 부도심으로 잡았으며 용인시 인구 유입에 중요한 지역이 되는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상일 시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2035 도시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 인구는 129만 9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랑 이야기를 한 끝에 15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502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동 남사 235만 평,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이 생기는데 거기에 360조 투자가 되고, 물론 반도체 소부장 설계기업 투자는 뺀 것입니다. 원삼은 126만 평에 122조, 또 기흥 캠퍼스에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 20조 이렇게 해서 양사가 502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국가 산단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10만 3천 명의 상주 근로자가 일할 걸로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K 원삼에는 3만 5천에서 4만 명, 또 이동후에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발표가 있었죠. 3만 8천 명. 플랫폼시티 상주 인구가 2만 8천 명 정도 되고, 경찰대 문제도 해결을 해서 5,400가구 미만이 지어지게 됩니다.
위 영상 내용에서 보듯 이동 반도체 신도시에 38,000명, 플랫폼 시티 상주 인구 28,000명보다 많은 상주 인구 약 35,000에서 4만여 명이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삼 지역에 상주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앞으로 용인시는 어떤 계획에 의해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지역을 부도심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 영상을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전체 면적은 415만 제곱미터, 약 126만 평으로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산업권역 A, 산업권역 B, 생활권역 총 3개의 권역으로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팩 1기가 있는 지역은 산업권역 A 지역으로 팩 1기의 건축 연면적은 약 24만 4,550평으로 이 면적은 잠실 롯데타워 123층 연면적 9만 9,326평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팩 4기 부지에 롯데타워 10개가 앞으로 건설되는 면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팩 4기 산업단지 A 남쪽으로는 전기 공급시설 변전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그 옆으로는 SK 하이닉스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반도체 생산시설 및 입주 기업에 전기와 스팀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자원순환시설 매립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쪽 산업권역 B 지역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화 단지 14만 평으로 이 면적은 판교 테크노밸리 약 13만 8,000평 면적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지역은 공동주택 아파트 1826세대와 단독주택, 지원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시설들로 인해 상주하는 인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용인시 주요 업무계 제2 부시장 소관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인구는 약 3만 921명, 그중 산업시설 인구는 1만 8,761명은 산업권역 A, 펩 4기 상주 인구이고 그 외 1만 2,160명은 산업권역 B와 생활권역에 상주하는 인구입니다. 그럼 앞 영상에서 이상일 시장이 이야기한 SK 원삼의 3만 5천에서 4만여 명에 대한 부분은 SK 하이닉스 상주 인구 3만여 명을 제외한 5천에서 1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인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 용인시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1일 용인시 보도 자료입니다. 용인 특례시 광역시급 대도시 공간계획 구상한다. 용인 특례시 시장 이상일 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정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인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위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반도체 중심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 구조를 재설정하고란 내용으로, 이 내용에 따라 이번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원삼 지역을 부도심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관련하여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이곳에서 일할 근로자, 즉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는 용인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 2025년 2월 10일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다음은
135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 전략입니다.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 남사 국가 산단 팹 가동 시점에 맞춰 소부장 업체 유치를 위한 산단 외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업형 시가와 예정용지를 활용하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업지역 물량 공급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25년 상반기에 민간 제한 공모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7월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소부장 업체 유치를 위한 산단 외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과 공업형 시가와 예정용지를 활용하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업지역 물량 공급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란 내용은 작년 12월 17일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 고시 내용 중 산업형으로 지정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 지도에서 보듯 현재 SK 하이닉스 주변 원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산업형으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 물량을 받아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50% 이상과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시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용인시는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을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계획관리지역이 위치한 중릉리, 목신리 그리고 원삼 도시지역을 성장관리계획 산업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번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안 여건 분석 위 자료를 보시면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지역으로 산업단지가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5개의 산업단지 외 추가로 25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후 주거 신규 조성으로 표시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산업형에 포함된 도시지역으로 이 지역은 한남 정맥을 기준으로 좌측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약 23만 평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고당 신도시의 경우 세대수는 4,454세대에 계획 인구는 약 1만 155명으로 위 이상일 시장이 이야기한 SK 하이닉스 원삼에 약 3만 5천에서 4만여 명의 인구 유입 시 개발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SK 하이닉스 주변 원삼 도시지역 확대는 필수이며 거기에 관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조성 원삼면 지역 지원 방안 나왔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에서 3가지 지원 방안이 결정됐다. 원삼면 지역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어촌 도로 조기 개설, 성장관리 방안 기준 완화가 골자다. 배후도시 건설, 도시권역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완화, 마을안길 6m 도로 확보 등은 원삼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이를 수용키로 한 결과다. 이를 위해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때 원삼발전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약속했다. 다시 말해 원삼 도시지역 외에 추가로 도시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위 지도에서 보듯 추가로 도시지역을 지정할 곳은 현재 2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본인들이 생각에 따라 SK 하이닉스와 가까운 도시지역과 중릉리, 목신리, 계획관리, 토지에 투자하며 높은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위치한 평택 공공주택지구 지역은 전부 수용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현재 산업형으로 지정된 위치의 토지 투자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택 부발 철도 역세권과 관련하여 몇몇 유튜브와 부동산에서 이번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안
대중교통 활성화 및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도모 내용 중 위 그림에서 보듯 SK 하이닉스 자축으로 철도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용인시에서 SK 하이닉스 자축으로 철도 노선을 변경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택 부발 철도 노선이 총 4회에 걸쳐 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면 용인시에서 구상하는 위 철도 노선이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처음 노선은 2019년 5월 2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주식회사 유신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한 평택 부발 철도 노선으로 SK 하이닉스 우측 백봉지역 쪽으로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확정으로 인해 이 노선의 사업성이 없다 보니 용인시에서 위 그림 두 번째 그림과 같이 SK 하이닉스 소부장 옆으로 철도 노선 변경을 건의했는데요. 거기에 관한 2020년 2월 4일 용인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택 부발선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노선이 경유하고 역사 설치를 위해서 전년도 6월에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용인시 지도에서 보듯 평택 불발선이 SK 하이닉스 소부장 옆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개발로 인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선은 두창리에서 용수마을 쪽으로 빠지는 노선인데요. 2023년 11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체계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노선이며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 평택 부발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두창리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사람들이 이용하는 BC값이 낮고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동탄 부발 철도 노선을 계획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철도 노선을 변경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상일 평택 부발선 반도체선 철도와 연결하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극대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27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 부발선 59.4km 철도 사업을 용인시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선 동탄, 남사, 이동, 원삼, 부발선과도 접속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 부발선 철도 사업이 원산면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동탄 부발의 반도체선 철도 사업의 타당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21년 10월 평택 부발선 철도 사업에 대한 KDI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노선을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하고 시가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 온 반도체선 동탄, 남사, 이동, 원삼, 부발과도 접속하면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적극 내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 내용에 따라 용인시에서 이번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서 철도 노선을 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번째 노선으로 변경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 노선대로 SK 하이닉스 좌측으로 지나가면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고당 신도시 24만 평과
SK 하이닉스 아파트 1826세대로 인해 BC값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선이 또 수정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평택 부발 철도 노선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 철도는 용인시에서만 구상하는 철도 노선이며 평택 부발 철도 노선은 용인시 계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평택, 안성, 이천시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예비 타당성 진행 중인 두창리 쪽으로 해서 지나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단순히 2040 공청회에서 위 노선으로 발표해 원삼역이 두창리가 아닌 SK 정문 쪽 원삼초 부근이라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삼 SK역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노선대로 두창리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만약 용인시에서 구상하는 노선으로 진행되어도 두창리 지역은 도시지역 확대로 인해 결국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상일 용인시장 교통브리핑 4월 21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를 동탄에서 부발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원삼으로 해서 이쪽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발 이렇게 이천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갈 건데 평택 부발선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돼 있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천 부발 가는 거지. 이렇게 부발 가는 건데 내가 국토부에 이야기한 건 여기다가 여기를 거쳐가자. 원래 지금 어디로 걸쳐갈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평택에서 좀 거리를 짧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대감 쪽으로 가든지. 어차피 안성하고 용인 거쳐서 여길 가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 4개 팩과 50여 개 소부장이 들어서면 여기 한 4만 명이 이르요. 그리고 주변에 주거단지가 생겨. 그럼 여기에 넣는 게 경제성이 높아져요.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분당선 비용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는 것도 지금 경제성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를 거쳐서 가자. 그래서 보도자료 낸 게 평택에서 이걸 거쳐서 부발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탄 부발은 동탄에서 국가산단 거쳐가지고 여기에 접속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주변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 주변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와 그로 인해 토지 금액이 급등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